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희석 기자를 모시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말바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의겸 씨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예, 이 사람이 열린민주당입니까?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정봉주 손혜원이 만든 예. 위성정당. 그 당에 이제 비례대표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네. 한마디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네. 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어떻게든 한번 들어가 보겠다. 네. 그런 의지를 지금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네. 한 달 전에 네. 자기 페이스북에 딱 올렸던 네. 불출마 선언 불출마 그 선언. 글을 갖다가 지우고 네.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의지를 다졌다고 그렇게 돼서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들고 나왔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씨의 네. 어떤 우리가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런 솔직히 여러분들 다들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기사를 접하시고 나서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 기자, 우리 김의겸 전 청와대 네. 대변인이 총선 불출마를 그러니까 지운 글 예. 지은 글을 지금 못 보지 않습니까?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으니까. 예, 예. 하지만 우리는 기사로도 그래서, 납부하니까 예. 그 전문을 한번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 중에 네. 그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한테 주는 그 관사에서 온갖 식구들이 다 살면서 네. 관사 재테크란 그 비판을 받았으면서 그 와중에 흑석동에다가 건물을 산 거 건물을 아니겠습니까? 매입했죠. 예. 그것도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대출이 과연 나올 수가 있느냐? 네.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줄 수가 없다. 주소 부적격자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심사를 보류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제목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성공은 그렇다 치고 네. 이 사람이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합니까? 이거 뭐야 경제학과입니까? 아니면 금융통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산업계에 있었습니까? 네. 한겨레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냥? 네, 뭐 어떻게 기자 출신이 경제발전 위해 일합니까? 네. 일단 그것부터 궁금하고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재테크도 근데 포함되나요? 근데 쓰임새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너는 쓰임새가 없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근데 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하면 몸부림도 쳐봤다. 몸부림도 네, 쳐봤다. 몸부림도 실제 쳐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네. 하지 말아라 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합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지역구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든지 간에 네. 어쨌든 그거 자체가 다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없이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월 3일 김의겸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2월 3일날 이런 글을 써놓고서는 네. 지금은 그 글을 삭제하고 재출마의 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끈을 고쳐맵니다. 네. 출마의 이유는 언론개혁입니다. 언론개혁. 언론개혁.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네. 사회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태반이었다. 태반. 보수 언론에 대고 할 말은 한다고 했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몇몇 가문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지명과 화면에 투영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네. 몇몇 가문의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게 너무 어이가 그 없습니다. 몇몇 가문은 뭐니까 또 그러니까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족벌 언론이라는 걸 네. 표현하고 있는 건데 진짜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경력이 몇 년입니까? 10년이 넘었죠.
이런 경우를 한 번이라도 못 겪어본 적 봤죠, 못 있습니까? 봤죠, 못 봤죠.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못 겪어본 일인데 네. 한겨레 기자 출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드는 겁니까 도대체? 너무 이런 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갖다가. 그렇죠. 정말 네. 그 어이가 없고. 그 다음에 언론 개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조중동 네. 이 빼고 여기서 솔직히 개인마다 또 네, 어떻게 차이가 중앙일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JTBC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거 빼고 네.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간지 중에서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빼면은 나머지 신문들의 정체성 어떻습니까? 논조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여러분들 몇몇 가문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럴 만한 시대입니까? 시대가? 그리고 방송 한번 보시면은 네. 아무리 요새 종편이 조금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지상파가 앞서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도 전문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YTN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연합뉴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언론계는 사실상 이 정부 문재인 정권이 장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거는 그 꺾이지 않는 이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네. 그 사설을 싣고 칼럼을 내놓는 그 몇 개 남아있지도 않은 그 신문과 네. 그 방송과 네. 그 계열의 매체들을 다 갖다가 죽이겠다, 네. 장악하겠다, 네. 말 안 들으면 깜빵이라도 보내겠다. 네.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정확하게 근데 무슨 놈의 언론 개혁입니까?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가 언론 개혁을 합니까? 그렇죠. 아 설사 국회의원 된다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너무 말도 안 돼도 네. 언론 개혁이라는 거는 구독자와 시청자가 하는 거지. 그렇죠. 시청자가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고 구독자가 해당 매체 절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매체가 바뀌기를 이렇게 압박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네. 네. 될 그것도 가능성도 적고. 기자 출신의 이프보 희망자가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아니면 말구식의 언론 보도로 피해는 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잘 보세요. 우리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겨레 무슨 뭐 팀장으로 있을 때, 뭐 최순실 뭐 그 팀장으로 있을 때 이런 게 기사에 났습니다. 최순실의 마사지사가 뭐 운영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마사지사가 정동춘 씨예요. 근데 정동춘 씨 이력 알죠? 그 서울대 박사. 네, 서울대 박사 한 사람이 어떻게 최순실 안 마사입니까? 그거 이런 보도를 한 사람입니다. 체육학 박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보도를 네. 한 중심에 둔 사람이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김의겸 씨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번복을 하느냐? 네. 출마 불출마 선언했으면서 왜 번복했느냐?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말려서 예비 후보조차 등록을 못한 거였다. 네.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총선을 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뭔 상관입니까? 네.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근데 출마의 변으로 언론개혁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언론인 출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지금 언론개혁을 얘기하십니까? 이랬더니 네. 제가 기자생활 27년 8년을 했고 청와대 대변인 했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계가 뭐 몇몇 가문에 의해서 독점된 상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해관계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네. 저는 그런 현실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제가 기꺼이 정을 맞아보겠다고 하는 심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언론 지형은 정말 지금 편향돼 있고 네. 정말 불균형적으로 네. 기형적으로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친문재인 정권. 친문재인 정부 쪽. 그 친정권 매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죽고 사는 이 우한 폐렴 이 사태에도 네. 문재인이 잘했다. 그렇죠. 이런 여론이 높고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판적인 언론이 없다.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네. 그러면 이거 공산당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예. 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시선을 조금 시계추를 돌려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언론 개혁한다고 뭐 기자실 다 폐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기자실 폐쇄는 국민들이 전혀 체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별로 기자로서 뭐 최순실 네. 그걸로서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지긴 했지만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기자를 하면서 뭘 네. 했던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중심이 돼서 쓴 네. 최순실과 관련된 보도도 네. 객관성이 유지됐는지 그게 전부 다 팩트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언젠간 뭐 그 나중에 이제 최서원 씨가 나와서 그렇죠 최서원 씨. 한번 형사 민사로 다 걸어버리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